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값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전망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과 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벌써부터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스테커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금거래소랑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금거래와 은거래를 하실 수 있게 뭐 골드바를 사고 팔거나 실버바를 사고 팔 때 찾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금과 은 흐름에 가장 또 잘 보시고 그걸 실시간으로 잘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금과 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금만 잘 오를 줄 알았는데 은 가격까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내년에 200달러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금이랑 은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환경, 은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은 금 가격을 쫓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할 때 누가 뭐래도 12월 FOMC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12월 FOMC 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고 실제로 금리 인하도 이루어졌죠. 여기에 더불어 양쪽 하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공급이 400억 달러 부근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내년 첫 달부터 이제 시행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 가격도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은이 유독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은이 금값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이제 가격 차이는 한 10배 정도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은이 1kg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금은 1000만 원이 되고 요 정도의 차이가 역사적인 평균치였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 가격 차이가 80배가 납니다. 그 말은 즉 은 가격이 정확히 이제는 60배 정도가 됐네요. 66분의 1일 정도로 가격이 되게 저렴했고 이렇게 오르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0배에서 80배 정도 차이가 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금값이 이렇게 오를 때 은값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면서 요즘에 은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거의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런 쪽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앞으로도 이제 그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금보다 은을 더 많이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이만큼 은값이 오를 줄 알았더라면 팔지 않을 걸. 저는 금 가격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던 때 얼른 금을 모아서 팔아야지 하면서 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이 점점 더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그 요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두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적당히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상당 수준 오른 지금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금이나 은을 새로이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왜냐하면 고점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은 한번 오를 때 거의 10년 내내 오르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금의 상승 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보통 금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오를 때는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런 상승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 절반 수준도 못 왔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 금이라는 자산은 되게 긴 사이클이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상 최고치는 원래 한 중반부쯤에서 이미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되게 예전 가격과 비교하면 비싸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실제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할 때 금보다 1.5배에서 2배 더 높은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긴 사이클이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금이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주는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실질 금리라던가 생산량 그리고 이제 가격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판단했을 때 세 가지 시그널 모두 2019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럼 대략적으로 10.8년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갖는 이 금은 2030년 정도가 이제 고점 부근이겠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왔구나. 절반을 이제 갓 지난 상태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은은 그 상승 사이클이 조금 더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네, 아직 맞습니다. 이제 한참 그 사이클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되겠죠? 은 같은 경우에는 1년 늦게 시작하고 고점이 1년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보다 짧고 강렬하게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은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기 정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금과 은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나도 금과 은에 투자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투자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실물로 뭐 금과 은을 살 수도 있고요. ETF도 있고 투자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겠죠. 그리고 간편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ETF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어플에서 그냥 매수 매도를 통해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가격 상승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ETF가 가장 초보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의 경우에는 ETF도 좋지만 저는 KRX 금시장이라는 투자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KRX 금시장은 이제 똑같이 주식 어플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따로 탭이 하나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ETF보다 수수료가 거의 절반 수준, 0.3% 정도이고 그다음에 살 때 팔 때 세금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ETF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이제 ETF로 접근하는 거. 근데 이제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눈으로 봐야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금 거북이, 뭐 금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뭐 금괴, 금 열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을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는 건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대비 은 가격의 비율을 이른바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금은비 비율인데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은값의 상승세가 금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은은 이렇게 빨리 또 상승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금이 치고 올라갈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일단 금과 은은 원래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이 원래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이제 가격 상관성에서 나타나는 워낙 이제 많이 나타났던 패턴이고요. 그런 거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앞으로도 금 가격도 많이 오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은이 금 시장보다 한 10분의 1 규모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자면 금은비가 지금 한 66 정도 됩니다.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은 가격에 비해 한 66배 정도 이제 비싸다라는 뜻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적 평균치를 보면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회귀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은에 대한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은이 더욱더 뭔가 각광받을 것이고 기대가 되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 금은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은비를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금과 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이제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은이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 평균치는 금은비가 10대 1 정도가 되지만 근데 지난 100년 정도를 두고 보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이제 주류의 의견은 금은비가 40 정도까지는 회귀하면서 이제 역사적 평균치보다는 좀 더 위에인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치인 40 정도로 회귀하면서 앞으로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이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평균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은 가격은 6배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은비를 살펴보면서 적어도 지난 100년의 평균치인 40 정도는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통해서 앞으로 은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금보다는 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샀으니까 언제 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금과 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또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어떤 뭐 지표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딱 알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도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금의 경우에는 매우 분명한데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은이 금보다 일단 1년 전에 먼저 고점을 찍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좀 급락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나올 때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을 때 그때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략 200년 정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이 이제 만약에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역전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의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데 실질 금리의 변화량이라던가 아니면 생산량의 변화량을 끝없이 추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쉬운 건 사실은 금의 생산량이 올라가는 시점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찾아보기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나와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저희 이 자리에서 약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 매도할 시점에 우리 대표님 다시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금 파세요. 네, 이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든 분들 앞에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금과 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또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팁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걸 잘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금과 은에서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각 국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금 가격에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우려가 되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과 이제 가장 상관성이 높은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달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내려가고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가는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지금은 법안만 이제 발의된 거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그게 곧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금 가격의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쪽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금 가격이 올랐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수요가 달러로 갔던 모든 수요가
시세가 이제 금으로 몰리게 되어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던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기 국채에 대한 그 담보물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해외에서도 무기화되어서 어떤 뭐 러시아라던가 다른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다던가 또 경제적 제재를 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부터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더 많아짐에 따라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엔 달러의 가치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과정 가운데서 단기적인 수요를 한번 밀어준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달러의 본질적 인 가치와는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금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금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면서 만약에 이제 금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 신호로 삼고 한번 매수 전략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이제 투기성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자산을 활용하고 또 자산 승계를 하는데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사실 금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디지털 금이라는 네이밍이 붙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사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은 상당히 많이 다른 자산이고 그래서 가격 상관성도 거의 없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속성 중에 이제 뭐 상속이나 증여 혹은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안전자산의 측면처럼 보여지는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금처럼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은 투명성이 가장 큰 무기이고 금은 익명성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자산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 이제는 은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투기성 자산과 가장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걸 미루어 볼 때 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뭐 이런 현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사이클 금이 한 4, 5년 정도 남은 이 사이클 동안 뭐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금과 이제 다시 유사해지면서 뭐 금의 그 상승률을 빼앗는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뭐 이렇게 상위 호환이 된다던가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그러면 금이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네, 이게 네. 서로 같은 자산이면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금이라는 자산이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을 외환보유고에 담아놓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문제가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쪼개져서 누구한테 흩어졌는지까지 전부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임새가 다르다. 비트코인이 뭐 하위 호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다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역할이 다르고 그걸 다르게 활용할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